전부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지문입니다. 자, 요 녀석은 내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요거 첫 번째 지문에서는 자, 기운 내라고 나한테 한 얘기예요. 오늘은 특별히 답안지도 컬러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트레이너의 진면목. 네, 요거 진짜같이 컬러로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 요건 세 번째고, (34번) 문제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계획 중에서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 1번 선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연에서 사연에다가 한번 X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에다가 X, 사연에다가 X 해볼게요. 사연. 그러니까 이 오답을 유도하는 방식 가운데서 이제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번 선지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연이라고 하면은 사연에 다시 체크해 보시고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사연이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인 사연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랬는데 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보고 풀면 안 돼요.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랄지 뭐 이유랄지 뭐 이런 정도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사연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연 많은 남자, 사연 많은 여자 할 때 그 사연이거든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가보시면은 관련된 내용이 몇 문단에 나와요? 1문단이잖아요. 그쵸. 1문단 보니까, 오,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 라고 나와 있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건 1문단이에요. 1문단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발표하게 됐느냐? 알려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익숙해져서 무관심했었는데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선정하게 됐다고. 근데 여기다가 사연이란 말을 갖다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연이란 말을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나와야 돼. 누구를 어떻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게 나와야 돼. 오케이? 없잖아요. 그래서 X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 화제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화제는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처음, 중간, 끝 가운데서 반드시 처음 부분에 나오게 돼 있고, 따라서 1문단서부터 순차적으로 보는 게 순서겠죠. 그쵸? 1문단서부터. 그래서 다양하게 불리는 점을 언급했다. 1문단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 첫 문장이 나오잖아요. 명태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나?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4문단의 6번째 문장 보면 되는 건데, 어미 명태를 확보한 일이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4문단으로 한번 가보세요. 4문단에 가면은 이거 참고로 어미 명태 말고 새끼 명태를 세 글자로 뭐라고 나왔죠? 새끼 명태. 그 맥주 안주로도 많이 먹는 거. 그래서 노가리. 아, 노가리가 새끼 명태구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네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로 내려가시면요. 자, 4번 선지는 놔두고 5번 선지의 목적이라는 단어 보일 거예요. 5번 선지의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목적. 아까 우리 살펴봤던 1문단 내용 기억나죠? 발표하려는 목적. 자, 아까 마찬가지예요. 이 목적도 처음, 중간, 끝 가운데 어디에 나오겠어요? 목적을. 그쵸? 처음에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봤던 그 1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알려드리고 싶어서 뭐뭐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이 목적에 해당하는 거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다 라고 확인 가능하죠. 자,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35번의 2번 선지부터 한번 봐볼까요? 35번의 2번 선지. 자, 이거 다 풀어온 거 맞죠? 그쵸? 이거 혹시 못 풀어왔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못 풀어왔다.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다 풀어왔어요? 오케이. 네. 자, 1번 선지 놔두고요. 2번 선지 한번 봐보세요. 2번 선지.
이런 경우에 선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띄는 거 이 도표 1이라는 표현이죠. 지문 속에 도표 1이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표 1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이 가운데서 이 문단으로 가야 되겠죠. 이 문단으로 가보시면 자, 명태가 우리나라 바다에서 사라져가는 실태를 알려주는 것이냐를 확인하려고 자, 이 문단으로 갑니다. 자, 이 문단 가면은 벌써 첫 번째 문장부터 이 도표 1이 확인되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 몇 문단? 이 문단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밑줄 그어보면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떻게 됐죠? 자, 급격히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자, 밑으로 또 내려가면은 자, 사실상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줄어들더니 그 다음에 급격히 감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없다라고 더 이상 없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들 체크하시면은 사라져가는 실태 그러면 일치불일치? 일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로 내려가시면은 도표 2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도표 2. 그래서 도표 2를 나와 있는 부분으로 찾아갔는데 몇 문단 가면 됩니까? 역시 같은 문단이고 방금 봤던 문장의 바로 다음 문장이 되겠죠.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도표 2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명태는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선지에서 나온 대로 뭐예요? 원산지 확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도표 2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는 않죠. 원산지는 확인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준섭님. 원산지를 확인한다. 이게 무슨 뭐 해산물이나 건어물 같은 거 보면은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 어디를 봐야 원산지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어디요? 그 봉지, 그 비닐팩이다 그러면은 뭐 뒷면 하단부를 할지 뭐 상단 오른쪽 뭐 어디 기퉁이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새만 나오고요. 오늘도 자주 등장하실 계획이에요. 세 마리 새. 어우, 친근감이 벌써 느껴져요. 네. 자, 돈 들여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졸라 비싸게 산 건데 벌써 이 난리예요. 네. 땅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터가 안 좋아. 자, 참고로 우리 언맨 아닌데 터가 안 좋아의 터는 품사가 뭡니까? 나 왜 이러지? 터가 뭐죠? 명사죠, 명사. 그쵸. 놀이터 할 때 터가 명사거든요. 아, 적당히 해야지. 네. 다음. 자꾸 입이 근질거려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게 본성인가 봐요. 자, 4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요건 일단 놔두고, 5번. 5번에서는 뭐 별거 없지만 오늘 수업 중 통틀어서 3개만 포인트를 잡아라. 그럼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있죠.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요 표현 있죠. 요거. 별거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을 법한 표현이에요.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전부가 아닌 일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걸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만 해볼게요. 자, 미음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4문단으로 가볼게요. 몇 문단? 4문단. 자, 가볼게요. 4문단 갑니다. 자,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가서 사진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가보는데 이렇게 3장의 사진을 골라라고 지시문 속에 나와 있어요. 4문단의 3번째 문장 그리고 4번째 문장을 보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체 사진을 다 활용한다고 하진 못했죠. 그쵸? 내용은 많아요. 그쵸? 준비한 사진과 내용은 많은데 자, 뭐뭐를 중심으로 전부를 일부만 설명하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눈여겨봐 둡시다. 이제 선지에는 선택적이라고 나올 때 지문에서 어떤 표현을 찾아야 되느냐, 뭐뭐를 중심으로랄지, 혹은 전체 많지만 그 중에 몇 장, 뭐 이런 표현들을 찾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거 하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저 녀석들도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자, 36번으로 가시면은 포인트만 또 잡고 갈 텐데요.
이 문제 자체 형식이 일단 중요해요. 요거는 전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있거든요. 36번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 문제를 잘 이해하자예요. 자, 빨간 펜으로 적어볼게요. 이 회차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중에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발문 분석 철저라고 한번 써볼게요. 발문을 분석할 때 실수하면 안 된다. 발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희귀한 문제 유형이에요. 이런 식의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돼. 학생 1과 2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의 메모에 대해서 반응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선지에는 학생 1 땡땡이라고 나오고 학생 2 땡땡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학생 2가 말하는 바라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학생 2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학생 2 땡땡 그러면 학생 1에 대한 평가인 거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선지로 내려가 볼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 1에서 나라고 했잖아요. 학생 1 땡땡 하고 나 그랬으니까 난 누구예요? 학생 1이지 당연히. 근데 이 평가하는 내용 자체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 2가 이렇게 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럴 때 한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선지는 일단 놔두시고요. 두 번째 선지로 일단 내려가 볼게요. 정답인 이유를 바로 가볼 텐데 학생 1이 말하기를 2번 선지 내용 간의 관계를 발표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했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걸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학생 1이 아니라 2가 그랬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건데 자 내용 간의 관계라고 했어요. 지문으로 가볼게요. 보기로 가셔가지고 그러면 내용 간 관계를 파악했음을 알려주는 표지가 뭡니까? 지금 여기를 봐야 되는 건데 여기 동그라미 두 개 가운데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봐야 되겠죠? 자 이거 어때요? 내용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파악한 걸 표현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앞에 있는 표현과 이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명제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쵸. 지구온난화가 일어났어. 남획이 뭐죠? 범람할 때 남자야. 지나치게 거두어 들인다 이거거든요. 지나치게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구가 열나 따뜻해졌어. 그 결과가 이 아랫부분이겠죠. 그래서 앞쪽은 원인, 뒤쪽은 결과.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인과의 관계가 있다고 내용 간에 앞에 내용, 중간 내용 간에 관계를 인과로 표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로요?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또 뭐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뭐가 필요해졌어? 추진하는 게 필요해졌어. 명태 살려야겠어. 사라지니까 살려야겠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연결되는 게 인과랄지 전제와 결론이랄지 내용과 내용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선지가 답이 아니라 맞는 말이 된다는 걸 일단 확인하신 다음에 2번 선지 맞다 하는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요거 하나 확인해 봅시다. 3번 선지의 경험 있죠, 경험. 일상의 경험에다가 밑줄만 한번 그어보시고 학생 1이 말하기를 학생 2가 일상의 경험과 관련 지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지 진짜 그런 건지 한번 봐봅시다. 학생 2는 자기가 경험했다는 걸 표현했죠. 어떤 표현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나 경험한 거야. 뭘 보고 할 수 있죠? 명절에 먹었던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바로 뭐야?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죠. 1이야 2야? 2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 1은 그러면은 자기 경험을 말한 바가 있느냐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경험? 그래서 이제 그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적이 있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얘는 명절에 먹었더니야 경험이죠. 본 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있는 거죠. 둘 다.
그래서 3번 선지 보면은 나와 달리가 아니라 뭐라고 고쳐야 돼? 나와 마찬가지로, 나처럼, 나같이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되겠죠. 이해되죠? 요런 거 확인해 봤고요. 나머지는 일단 놔두시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문 넘어갑니다. 넘기세요. 자, 다음 지문에서는 이제 뭐 감상평, 독후 감상문 형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37번에서는 정답인 이유만 일단 살펴볼 텐데 3번 선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틀렸다는 것인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3번 선지 가볼게요. 37번에 3번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37번에 3번 선지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건데 인물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는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끊어보시면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제 이걸 OX 판단해야 되는 건데 자 디귿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물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는 의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지 요거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예요. 뒤에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제 볼 건데 요게 이제 세 번째예요. 요게 틀릴 때 가끔 오답으로 많이 이끌리는 방식의 표현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과 그것 자체와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내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생각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그거 꼭 그런 거야? 그거 이상한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과 그것과는 별개로 나만의 제3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게 이제 오늘 세 번째 포인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래서 3번 선지와 관련된 디귿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갈게요. 디귿을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준수가 한 말 있잖아요. 그 말과 그 앞에 있는 대화문 연결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보니까 얘는 뭐라고 했냐면은 준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삐리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러한 모습은 작가의 이런 생각을 잘 보여준대. 어떤 생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과 인도주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칭찬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칭찬하는 거죠. 이제 근데 준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그러면서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관종이네요, 이 새가. 그래서 아니라 뭐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제기를 하는 건데 이제 보니까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랑 선지로 와보세요. 자, 선지로 오시면은 이제 얘는 인물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의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뭐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편인 거죠, 지금. 본인이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면은 근데 뭐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에 나온 바대로 보자면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제 X 해야겠죠. 이 의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의견을. 그래서 얘가 이제 답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게 이제 오늘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38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개념 학습 우리 하면서 했던 것들 간단히 복습하는 개념이라서 준섭님 준언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 뭐 있었어요? 여기 이제 비언어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이게 쌍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비언어는 음성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비언어는 음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안일비자니까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개를 끄덕인다랄지 수업 중인데 학생이 시계를 쳐다본다랄지 이런 게 다 뭐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소리는 내지 않지만 눈짓이나 몸짓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비언어인데 준언어는 뭐예요? 언어에 준한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 배웠던 개념 뭐가 있어요? 준섭님? 반언어가 있어요. 반언어. 반언어적 표현이나 준언어적 표현이나 같은 말이에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같은 거니까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나오더라도 같은 거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 A, B가 일단 쉽잖아. 찾기 쉽지. 그러면 이제 A냐 B냐를 대문자 A와 B 묶여진 부분 찾아가가지고 각각 대응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준 언어냐 B 언어냐를 큰 A로 묶여있는 부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A로 묶여있는 부분으로 먼저 갑니다. 이렇게 민지의 대화문 있죠? 어디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부드러운 뭐라고 그랬어요? 목소리로. 목소리 있어요 없어요? 음성? 있잖아요. 음성 있으니까 얘는 비언어야 반언어야? 절반은 그래도 있으니까 반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언어. 그죠? 그 다음에 큰 B로 묶여있는 부분 내려가면은 머리를 극적인데요. 그럼 얘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머리를 극적이는데 말소리가 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없다. 그래서 아닐 B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비언어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선지가 3개로 좁혀지는 거죠. 몇 개? 3개. 이제 셋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준 언어가 A라고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큰 A는 A라고 말해야 되겠죠. 스몰 A라고.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죠. 자연스럽게 3번도 답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B에 대한 설명이니까 큰 B는 작은 A하고 연결될 수 없어요. 작은 A는 큰 A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쵸? 자동으로 1번, 4번, 5번 중에 이제 답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대화의 원리만 대응시키면 돼요.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이게 이제 순서야. 간단하게 푸는 거. 대화의 원리 보시면은, 이거 우리 배웠던 거잖아. 그치? 이거 기억나요? 그 관요리 겸칭칭 기억나요 안 나요? 관요리 겸칭칭 기억나요? 그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일단은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라는 말에 먼저 밑줄을 그어보세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자기가 비난받을 상황이다. 문제가 잘못된 상황이야? 아니면은 칭찬받을 일을 한 상황이야? 잘못된 상황이에요. 문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 상황인 것이고, 그쵸? 여기 칭찬에다가 동그라미. 여기는 문제 상황이 아니고 칭찬을 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인 거죠. 여기도 봐.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먼저 볼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이 두 개를 먼저 보는 게 순서겠죠. 이건 애매할 수 있어. 이런 거. 근데 이건 확실하잖아요. 문제 상황인 것을 가려내고 칭찬받을 상황을 가려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A로 다시 가볼게요. A는 그럼 어떤 상황이냐? 큰 A로 묶여있는 부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A로 가면은 주말에는 할머니 댁에 가야 해서 혹시 목요일까지 줄 수 있겠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제 이 표현 잘 봐야 되는데 혹시 뭐뭐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때까지 해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건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문제 상황은 아니지. 부탁하는 상황이야? 문제 상황이야? 부탁하는 상황이잖아요. 부탁하는 상황. 문제를 일으켜서 수습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혹은 평가하는 자리도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칭찬해주고 뭐 받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도 아니고 칭찬을 주고받는 상황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A는 가나다 중에서 나하고 다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 상황 아니고요. 큰 A는요. 그 다음에 또 칭찬 주고받는 상황도 아니에요. 다만 부탁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서 얘가 큰 A에 속하는 스몰 A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제낄 수 있죠. 그쵸? 제낄 수 있어요. 큰 A에 속하는 가예요. 가가 들어가야 돼. 그럼 1번은 또 안 되겠네요. 1, 4, 5번만 남았었는데 1번은 대화의 원리가 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X 해버리면 이거 제꼈고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가가 들어가는 걸 찾아보면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칭찬과 관련된 것인데 이건 이제 A와 관련된 것이었으니까 맞는 건 이거밖에 없었고 XX. 그래서 1, 2번 중에 답은 없는 거였고요. 3, 4, 5번 중에서 4번과 5번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돼야겠는데 여기가 이제 큰 B로 가보시면은 큰 B에서 자 이거 지금 욕먹는 상황이야? 칭찬받는 상황이야? 칭찬받는 상황이죠. 좋게 봐줘서 고마워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잘 뭐뭐해 놨더라 라고 했으니까 칭찬받는 상황에 대해서 아유 별거 아니야 이렇게 손을 젓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기로 이제 가시면은 가나다 중에 B의 상황은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했다. 이게 맞겠죠. 문제 일어나서 뭐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칭찬받는 상황이니까 다가 적절하겠네요.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것이겠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39번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요. 39번 상호 평가하는 내용인데 요건 일단 놔두고 다음 40번으로 한번 넘어가요. 40번. 자, 4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40번 보기 분석을 먼저 해야 될 텐데 40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어요. 보기를 보시면은 비평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의할 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근거가 충분하게 수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그 근거가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이 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죠.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근거로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단점이나 문제점까지 이런 거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선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인 이유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선지를 보시면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장발장의 행동을 근거로 들어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시면은 미엘 주교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빵을 훔친 행위가 조카들을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주교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자, 요거는 이 문단, 자, 세 번째 문장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 문단의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 문단 가시면은, 첫 번째 문단 지나서 두 번째 문단이에요. 자, 두 번째 문단 가시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근거가 뭐뭐 할 수 있으므로 라고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요것만 찾아보면 되는 거죠. 뭐예요? 사회적 혼란.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사회적 혼란. 그래서 결국 주교의 사랑이 그를 바꾸어 놓았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주교의 행동은 법 집행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니까 불러오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에 나오기로는 조카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근거로 들어버리면은 미릴 주교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거가 뭐가 나와야 돼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려면은 사회적 혼란을 이야기했다라느니 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근거가 이거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되겠고요. 다음 지문 조사 보고서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서 조사 보고서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로 가기 전에 문제풀이에 직결되는 내용을 먼저 결론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큰 1번의 조사 동기 및 목적이 있잖아요. 자, 큰 2번의 조사 계획이 있고요. 자, 화면상으로 다음 장 넘어가서 야, 코고냐 이제? 야, 누구냐? 자냐?
야, 정신 차려. 코 골았니? 아, 수치스러워. 아, 진짜. 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 잠 자지 않게 조는 애들 없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업과 직결된 슬기 얘기를 하면은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 또 수업 얘기만 졸라게 하고 있으면은 자고 졸려요 이러고, 어쩌란 얘기야 도대체? 어? 네가 적절히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어려운 말이 어디 있니? 혹은 소리가, 야, 자냐 또?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얘기했잖아. 더 이상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자. 알았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인내를 하란 말이야. 알겠죠? 슬기 얘기는 항상 내가 수업과 직결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거야, 이거. 좋아. 니네 아주 좋으니까 빨간 펜으로 한번 밑줄이나 긋자. 어? 빨간 펜 냄새를 한번 맡아. 작생과 달리 이 부분 있죠. 학생과 달리 지금 어디 보고 있냐면은 그 결과의 결과, 설문 결과, 그 조사 결과 1번 걷기 실태. 여기 조사 결과 걷기 실태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학생과 달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주어가 성인이니까 성인과 학생의 결과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다르냐 했더니 새소리 하고 있네 이거 이제. 자, 대부분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 실천하는 쪽은 성인이야, 학생이야? 성인은 실천하는 거고 학생은 실천하지 않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쵸? 일단 이거 발견했어야 되고요. 문제 풀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다시 빨간 펜. 이 44.0%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이거 납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포인트는 아닌데 44%는 대부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44%. 100% 가운데 44%는 대부분이냐, 아니냐? 지금 여기 한 몇 명이니? 지금 대충 세보면 4, 8, 10, 12, 14, 16, 18, 한 20명 중 있는데 내가 얼핏 보니까 2명이 잤거든? 그럼 20명 중에 2명이 잤어요. 몇 프로니? 5%라고 20분의 2가 5%냐? 맞냐? 10% 아니에요? 10%죠? 저 맞힌 거죠? 네네. 10%가 잤어요. 그럼 대부분 잔 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졸라 수업을 못 해가지고 대부분 잤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2명 잤는데 뭐가 대부분이야. 극히 일부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창밖을 또 감상하고 있네. 지금 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이게 수업과 관련된 얘기잖아. 야, 20명 중에서 40%, 아무도 얘기하지 마. 네가 얘기해. 20명 중에 40%는 몇 명이야? 아니, 44로 나오는데 40%. 8명 맞아요? 맞니, 얘들아? 맞니? 좋아. 20명 중에 8명이, 어? 지금 이게 대부분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란 말이야. 20명 중에 8명이, 원영이 팬이라고 해봐. 갑자기 왜 원영이냐고? 네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원영이 팬이 20명 중에 8명인데, 우리 수강생 대부분이 원영이의 팬이다.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이냐고, 이게. 대부분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럴 리가 없죠. 누가, 어느 표본 집단을 따져도 대부분이 원영이 팬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 팬이에요? 대답 잘하세요. 슬기, 예? 슬기 팬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명 중에 12명이 지금 슬기 팬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아니야. 20명 중에 12명. 대부분이지, 대부분. 그래요, 안 그래요? 44% 주제에 어디 대부분을 쓰려고 그래? 근데 50%, 예? 56%가 대부분이에요. 대법원이냐고요? 아니, 대법원? 아, 대부분? 네.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50은 넘어야지. 그리고 우리 과학 지문, 작년 수능 독서 지문에 그 과학 지문 선지에도 나왔던 거야, 비슷한 게. 혹시 기억나냐? 그런 건 큰 소리를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안 풀었다. 수능 응시를 안 했어? 오케이.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최소한 50은 넘어야지. 이게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으나 구성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50%가 넘었다는 얘기는 걔가 과반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나머지
작은 것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 그 상황에서 대부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전체 100 가운데 50이 넘은 애가 하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지. 50 넘었으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50은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44.0%는 대부분이라는 말과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선지로 와봐. 이제 몇 번 문제에 관련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거니 찾아봐. 44번 문제야. 44번 문제 봐봐. 보고 있냐? 44번 문제를 봐봐. 44번 문제를 보면은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 건너뛰었어. 훅 건너뛰었어. 44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그렇구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지금 뭘 설명하는 거야, 지금? 니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니은. 니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조사 결과를 과장, 축소, 왜곡하여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나와 있잖아요.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 한 게 44.4%를 대부분이라고 말했다면 그건 과장이에요, 아니에요? 과장이 되는 거죠. 절반도 안 되는데 뭐가 대부분이야. 라는 거죠. 10명 중에 4명인데 왜 대부분이냐고. 그건 과장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반영되지 않은 걸 고르는 거거든요. 반영되지 않은 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이거 문제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다음 기역, 리을 중에서 가에 반영되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지켰다는 얘기야, 안 지켰다는 얘기야? 안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안 지켰다. 그러니까 그런 걸 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안 지켰다는 얘기는, 그쵸? 안 지켰다는 얘기는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니은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니은이.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포함되어 있는 1번, 2번, 4번, 그 다음에 5번. 적어도 3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3번만 딱 골랐다거나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죠. 예? 그러네요. 네. 감사해요. 예. 눈이 썩었어요. 1번하고 2번하고 4번 중에, 그렇죠.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참고 문헌이라는 말, 리을에 참고 문헌에 이제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참고 문헌, 리을. 참고 문헌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책 제목이랄지, 뭐 논문 제목이랄지, 뭐 기사문 제목이랄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잖아요.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명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2번밖에 없어서 정답 2번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출처. 디귿의 출처는 뭐라고 지목할 수 있겠어요? 윤영이 맞지? 네. 출처를 밝히고 했어요. 이걸 지켰대잖아요. 그러면은 자, 가로 가보세요. 가에서 출처 밝힌 거 뭐 있어요? 오케이. 출처. 그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맨 뒤로 먼저 갔다가 이제 거꾸로 다시 돌아와 볼 텐데 43번. 43번만 보고 한번, 아니 42번도 슬쩍 봐야겠는데 42번 먼저 봅시다. 42번 일부, 43번 일부 보면은 맞힐 수 있겠네요. 42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요약하라고 했잖아요. 요약. 근데 요약한다라고 하는 거는 중요 내용을 빠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 내용 빠뜨리지 않고 요약한 것을 찾으라는 건데 지금 몇 번하고 몇 번 비교해 보냐면 2번하고 4번 있죠? 2번하고 4번을 보는 거예요. 2번하고 4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2번에는 없는데 4번에는 있는 게 있거든요. 창가에 맨 뒤에 친구. 자, 네가 대답하는 거야. 2번하고 4번. 차이가 뭐예요? 그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야겠어. 아까 내가 손 들라고 했잖아. 안 푼 사람. 안 푼 주제에 창밖 풍경을 그렇게 뻔뻔하게 감상하면서 선생한테 딴소리 한다고 또 그럴 거야?
무슨 내가 딴소리를 했어. 원영이 팬이고 원영이 팬이 딴소리야? 44%가 나와서 예를 든 거잖아. 내가 딴소리 했어? 안 푼 사람 손들어. 솔직하게 다시 너 포함해서 안 푼 사람 2명 내리고 또 조사하면 나오냐? 지금이라도 읽어봐. 아니 뭘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뭐 안 풀었다고 고백해버리냐. 나 같으면은 뭐 푼 것처럼 연기를 하겠다. 뭐 이까짓 거 하면서 이까짓 걸 내가 풀어야 하냐? 안 풀어도 즉석에서 할 수 있어야지. 해봐 빨리. 2번하고 4번 그렇지. 그렇게 도전해보란 말이야. 안 풀었지만 해봐. 할 수 있어. 이까짓 건 뭐. 2번하고 4번. 내 종이 살렸어 너. 쉬는 시간에 봐. 알았어? 정환님 쉬는 시간에 그 뒤에 42번하고